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이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이 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알리아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중동 긴장 재고조 영향으로 지수는 보합권에서 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 탄력이 둔화됐었습니다. 이 반면 시장의 시선은 빠르게 방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단기 모멘텀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았고 이 투자 심리는 다시 위축되는 흐름입니다. 이 동시에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은 재차 상승 압력을 받았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하루는 급락, 하루는 반등하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간에서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잠시 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시장에서 AI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레벨이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70% 돌파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반영한 만큼 단기 변동성도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실적은 최고, 주가는 눈치 보기 장세인데요. AI 메모리 성장 지속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방산에 이어서 전력 설비, 선박 엔진, 조선 기자재까지 확산되는 이 순환매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4월 24일 국내 증시에서는 이 전력 인프라와 조선 관련 업종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새로운 주도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해상 물동량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 관련 종목들로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 간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는 장세에서 한쪽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수급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읽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에서 단기 테마성 상승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인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 모셔놓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여전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부장님? 해외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 주 변동성 별로 안 보였어요. 이번 주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제 기준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차트를 보세요. 우리 정다영 씨가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 장세는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변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걸 변동성 장세라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있죠. 아, 그렇네요. 네, 방향성이 있고 지금 현재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제 그 종목만 그랬나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선택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세.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 녹화하는 게 4월 24일이고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게 4월 25일일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는 그런 형태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종고점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오늘 마이에서 이제 종가를 마감하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종가 기준.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이런 걸 좀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코스닥에서 끝나면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다. 네, 그리고 이제 장중으로 따지면 이날 이제 1215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장중 기준으로는 최고가는 아닌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 현재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보합권이고 코스닥은 급등세인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승 종목이 623개,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240개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3배 정도 많은데 2배 반 이상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편하고요. 지금 현재 지수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이 이제 당연히 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싫어하겠죠.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데 향후 이제 전략 이번 주 보시면은 미국의 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싫어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원하고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조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포인트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국지적인 부분이 하나만 좀 부각이 돼도 다시 또 전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서 급락이 나올 때 제가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 그리고 이거 다시 전쟁으로 밀린 건 다시 다 올라온다. 분명히 얘기 드렸고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좀 했다면 여기서는 좀 차익 실현하면서 우리가 좀 일부 현금을 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전략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이제 시장은 완전히 지금 뭘로 돼 있냐면 전쟁을 안 할 거라는 거의 100% 확신에 차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조금만 불거지면 또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5월 1일이 되면 지금 미국이 이제 개전한 60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쟁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리비아 내전에 관여할 때 그때도 60일 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제한적인 공습이다. 이거 전면전 아니다. 전면전 아니기 때문에 이거 60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자면 분명히 트럼프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은 계속 가져갈 거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쪽팔린다 그래야 되나요?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전쟁 계속 하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사실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항상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 이제 지수 얘기 좀 자세히 할 때 엔트로픽이 이번에 새로 나온 또 고익 그 프로그램인데요. 고익까지 같이 들으면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점인지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 상황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대응책을 잘 세워두셔야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리아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글로벌 증시 이번 주 이슈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현재 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잘 보여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M7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어닝콜 이후서부터 이제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낙폭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던 흐름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았었던 한 주 흐름이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상승지수 오늘 지금 현재 금요일자 프리장 기준도 다시금 19점 갱신이나 내용 자체를 또 보여주려는 준비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종전이나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여러분들.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여기는 단기 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 기준으로 낙폭 2% 넘는 움직임 내용 자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저가 매수 타이밍 내용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섹터별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유틸리티랑 헬스케어에서 이제 좀 약세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 섹터에서 4.5%대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일부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는 일단은 좀 제한적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움직임은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한 주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 기준의 상승폭과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완만한 좀 둔화 내용 자체 상승 기준입니다. 상승 기준으로 좀 둔화나 내용 자체를 맞춰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주 내용 자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일부 지금 현재 21선 라인트 테스트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기준으로 단기적인 조정이나 내용 자체 타이밍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 눌리거나 내용 자체를 맞춰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내용 자체에서 조금 더 비중 확대나 신규 종목 내용 자체에서 좀 단기적인 대응 내용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역시 나쁘지 않은 한 주였고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장세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수익률 리뷰 짚고 넘어가야겠죠. 본부장님, 이번 주에도 수익률이 좋다고 들었는데 수익률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뭐 수익률은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오늘 녹화 방송하고 있는데 녹화인데 지금 현재 대덕전자가 현재 우리가 이제 대덕전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한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기판 관련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데 대덕전자가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일 강하고요. 근데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대덕전자 이외에 다른 종목도 다 같은 흐름이긴 해요. 코리아 서키트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현재 지금 오늘 7% 상승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던 게 이수페타시스가 기판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고요. 기판 관련주로 이수페타시스가 수요일 날 한 23% 정도 급등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그 리드프레임 기판의 리드프레임을 담당하고 있는 해성 DS 같은 경우도 현재 반도체 기판 해성 DS 같은 경우도 오늘 8% 추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거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폭등세 거의. 지금 보시면 주가가 6만 원대에서 순식간에 지금 8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형태에서 현재 대덕전자도 오늘 시세를 좀 냈다. 다행히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내내 안 가다가 오늘 이제 딱 시세를 딱 내면서 15% 시세를 내면서 다시 이제 키 맞추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덕전자 현재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자 관련주로 이제 KSS 해운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드릴 때 보시면은 4월 5일 날 4월 5일 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4월 5일 날 얘기 드렸고 요게 이제 그 KSS 해운입니다. KSS 해운. KSS 해운인데 이 KSS 해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평가돼 있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이거 단 3년만 벌면 시가총액 그대로 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KSS 해운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등세를 현재 4월 5일이면 이때거든요. 4월 5일이면 이때인데 이때 공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 관련주라고 해운주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KSS 해운은 전쟁이 끝나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좀 모르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다 지도를 보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왜 바뀌었냐? 트럼프가 이 전쟁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지금 지도 보시면은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막히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장 안 좋고 지금 현재 문제도 아직도 막히고 있잖아요. 백날 지금 뭐 휴전 협상해봐야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가 막힌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인도네시아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말라카 해협이라고, 얘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얘가 말라카 해협인데 여기 말라카 해협을 통행세를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인도네시아가 무슨 국가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 이슬람 국가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를 우리가 충분히 비용적으로 우리도 이득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이면은 호르무즈 협보다 더 심해요. 얘가 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30%입니다. 이 말라카 협이. 말라카 협이 막히면 미국조차도 여기서 일로 이동을 못 해요. 예, 지금 미국이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잖아요. 예, 미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인도네시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해상교통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는 원래 통행료나 이런 거 징수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둘씩 꺼내두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되게 좋은데 이 분위기 되게 좋은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나중에 결국 슈퍼 대폭락이 한번 올 거다. 그게 올해 내로 올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대비하셔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KSS 해운이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적인 걸로 봤을 때도 해운주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통행세 많이 걷으면 통행세에다가 10원, 20원 더 붙일 거거든요. 해운사들이. 그러면 결국은 또 해운주들한테는 좋은 거다. 그래서 KSS 해운은 여러분들 반드시 계속 보유하고 홀딩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익률 리뷰할 때 이제 제가 빠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 152만 원까지 왔습니다. 152만 원까지 왔었는데 순시가의 수익률 450%를 잠깐 넘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걸 영상으로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괜찮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자주포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원래 자주포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육군 전력에 대해서 현재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자주포 사업을 이번에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남의 나라 거를 갖다 쓰려고 해요. 근데 최종 후보가 누구냐면 독일의 PGH-2000하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인데 이 두 개가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선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독일의 PGH-2000 자주포 같은 경우는 쏘면은 그러니까 포탄을 쏘는 순간 대포병 레이더가 바로 잡아서 바로 반격해요. 대포병 사격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병이 포를 쏘면 포를 쏘고 바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를 쏘다가 조금만 지체하면 바로 상대방이 대포병 레이더로 바로 그 때리는 원점을 바로 타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PGH-2000이 약 한 20% 넘게 30% 가까이가 손실당했거든요. 이 대포병 사격으로. 근데 오히려 성능도 훨씬 떨어지는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 같은 경우는 단 8%만 손실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자르 자주포가 차륜형 자주포예요. 무한궤도가 아니라. 무한궤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륜형, 바퀴 달린 자주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왜 미국이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보고 있냐면 K9NH라고 우리나라가 차륜형 자주포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성능 영상을 보여줬는데 성능 영상이 1분에 9발 쏩니다. 1분에 9발 쏘고 도망가요. 8개 포대가 1분에 9발 쏘잖아요. 그럼 8, 9, 9, 8에 72발이 떨어집니다. 거의 초토화 됩니다. 거기. 그리고 바로 도망가요. 이 기동성도 훨씬 좋아요. 그러면 미국은 선택지가 없다. 우리나라 말고 선택지가 없다. 자, 미국이 자주포 도입하면 몇 대 살 것 같습니까? 한두 대 할까요? 못해도 몇 천 대는 삽니다. 이거 여러분 최하 10조짜리입니다. 이거 지금 수주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기할 겁니까? 전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만 조정받으면 매수하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수익률 리뷰 보시면은 효성중공업이 어느덧 드디어 어느덧 이제 3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350만 원 돌파했어요. 신고가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제가 이 자리에서 134만 원에 작년에 얘기 드렸어요. 작년에 134만 원에
그때 134만 원에 매수할 때 다들 뭐라 그랬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 김정철 본부가 제정신입니까? 134만 원도 비싼데 근데 지금 350만 원 갔어요. 곧 400만 원 갈 기세예요 이제. 예, 참고로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 다 괜찮은데요.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LS 일렉트릭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다 만회했다. 결국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급등한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 더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주 잘 된 거 말고 아주 잘 된 거 이외에 다른 것도 좀 보자면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를 꼭 한번 보자. 1분기의 실적이 이제 예상치는 좀 낮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으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SK하이닉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발표했죠. 근데 뒤에 이제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내용은 계속 얘기 드릴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매도할 이거 언제 수익 실합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150%, 160%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잘 아시죠? 본인이 똑같이 들고 있으니까 네,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매일매일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쭤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방송 전에 그 정다영 MC한테 그랬어요. 매일 이거 언제 팔지 물어보지 말고 자식한테 물러줘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예상보다 하이닉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과급 때문에 대손충당이 좀 들어갔어요. 대손충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7, 8조 정도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한 45조 이상 나온 거다. 그래서 성과급 이슈가 좀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사실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가 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의외로 실적 예상치 40조를 못 넘었기 때문에 대손충당 따지고 그거 포함해도 40조 넘을 줄 알았는데 그거 못 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 다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얘기 드릴 텐데 일단은 계속 홀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리가켄바이오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신규 종목으로 제가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잡아서 얘기 드렸고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6월달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6월달에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있거든요. ADC 관련주고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관련주인데 중요한 거는 5월달에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ADC 관련 중에는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탑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리셔야 된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다양한 AMD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ADC 관련주 다 여러 개 있어요. 알토젠도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먼저 보자.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이제 좀 올라왔죠. 한 10몇% 올라왔거든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관없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 급등한 종목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항상 시장 예측을 정확히 해주시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보유 종목 내용 자체 수익률 한번 좀 봐주시면요. 자 일단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 1차 청산을 좀 가져간 상태에서 다시금 내용 자체에서 지금 좀 보시면 똑같은 가격대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전 청산이나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좀 비슷한 자리값까지 다시금 좀 후퇴를 했는데 장기 보유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 한 번 더 꺾이면서 낙폭 좀 크게 가져갔었을 때 되려 한 번 더 치고 넘어갈 수 있는 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로 놓고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88달러대까지는 지금 일단은 보유 홀딩 내용 자체 가져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미 절반 청산 내용 자체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현재 지금 13%대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는 지금 24%대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13달러대 계속적으로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자리값 지금 16달러 돌파를 하고 지금 일단 또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상 내용 자체 이전
박스권 내용 자체 돌파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돌파 매수 관점으로 다시금 에너지를 강하게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도 최소 21달러 그리고 24달러대까지도 일단은 좀 무난한 상승 흐름 자체 추세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아 테레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값도 저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E버너바인데요. GE버너바 같은 경우 이미 100% 넘겼습니다. 자, 수익률 100% 넘겼고 지금 110%대까지도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딱 전거래일 기준으로 1180달러 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일단 일부 조금 후퇴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점 내용 자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이격도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단기 급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시간 그리고 다음 주 기준으로는 좀 횡보나 일부 좀 다시금 1000달러 선까지 가격 후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용 자체 타이밍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정리 관점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마무리 볼 종목이고요. 자, 100% 넘긴 종목 기준으로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터지 같은 경우는 현재 18%대 수익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BWX 테크놀로지가 수익률을 이제 사자마자 올라왔다가 지금 일단 또 일부 반납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평단가 기준으로 229달러에서 225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21선 안착하고 반등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 내용 자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놓친 종목 중에 좀 아쉬운 게 이제 이오스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뭐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이 아쉬워요. 일단 진입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본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30%에서 50%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내용인데 너무 조금 간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일단 좀 놓쳤었던 만큼 일단은 새롭게 가져가는 종목 내용 자체 타이밍 잡을 테니까 자,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진입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새롭게 설명드리는 히든 종목들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QR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 칼리 전문가님은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숨고르기, 방사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본부장님? 네, 반도체 숨고르다가 다시 올라왔죠. 네, 다시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방산주가 오히려 좀 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한 뒤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나온 상태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수주가 좀 중요하다. 신규 수주 나와야지 이제 좀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지수 흐름 자체상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전쟁 이슈가 다시 나오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전쟁 이슈가 나왔을 때 얼마나 제한적으로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링컨 항모정단이 현재 지중에 들어가서 현재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 3일 뒤면 이제 3, 4일 뒤 정도 되면은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항모전단이 총 3개가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란한테 다시 압박을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둘째치고라도 이란과 이번에 이제 무슨 회담을 하든 간에 이 호르무즈 봉쇄는 사실상 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가 이제 거의 만성적으로 막힌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류 비용이 다 올라갈 거다.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극단적으로 근데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극단적으로 공격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레바논하고 붙는 것도 사실 레바논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 남부 지역을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장악하는 거 가지고는 전쟁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좀 최대한 좀 전쟁을 많이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휴전하는 동안 여기 이제 북극 쪽에 이제 항로를 통해 가지고 항로가 아니죠.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공중길, 그다음 비행기 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미사일 수급 다 받았어요. 지금 휴전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공급받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두바이랑 이쪽에 두바이유를 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석유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석유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여기 보면은 울산, 여수, 그 다음에 대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석유들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이 석유 특징에 맞춰가지고 석유 정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우디에 두바이 같은 경우 특질이 뭐냐면 황이 많은 약간 중진류예요. 중진류라면 이제 원유로 따지면은 약간 불순물이 좀 많은 많은 중진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불순물 걸르면서 이걸 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북해에 있는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매우 경질류인데 매우 순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질류를 우리가 정제하기에는 과해요, 설비가.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WTI도 마찬가지지만 경질류입니다. 경질류라는 게 순도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 좋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설비가 두바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수급이 딸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가 정제해가지고 이걸 다시 해외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 원유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그걸 정제해서 다시 해외로 파는데 해외로 팔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게 항공유예요. 항공유가 우리나라가 항공유 생산 안 하잖아요. 미국이랑 유럽은 항공유 생산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항공유 60, 70%를 유럽이 가져가고 미국도 여기서 60, 70%를 우리나라 항공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유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아랍 입장에서 볼게요. 아랍 입장에서는 한국이 만약에 이번 기회에 우리 걸 안 쓰고 안 쓰면 뭘 해야 될까요? 설비를 미국의 경질류에 맞춰서 설비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근데 설비를 한번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 두바이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죠. 그럼 자기네가 이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맨 먼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 우회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우회로로 현재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GCC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랍 그 전체 동맹 그 석유 수출 동맹국 기업들끼리 모여 있는 또 협의체가 있어요. 이 협의체에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를 제1번으로 손보를 정했어요. 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석유 정제에서 안 갖다 주면 답이 없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맨 먼저 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근데 여기마저 막혀버리면 사실상 글로벌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 난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가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금 석유값이 2배 올랐어요. 우리 지금 배럴당 그럼 우리는 리터당 지금 한 3,500원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얼마죠? 리터당 2,000원이잖아요. 나라에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의 여파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인도 가잖아요. 인도 가면은 인도는 지금 전체 식당의 20%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프로판 가스를 갖다 주지 못하니까. 인도 지금 식당 20%가 문 닫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도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현재 평온합니다. 왜냐? 아랍에서 맨 먼저 갖다 주니까. GCC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배정한 물량이 가장 1순위로 배정한 물량이 2억 배럴이 넘습니다. 2억 배럴이면 100일치예요. 100일치가 넘어요. 근데 그걸 왜 우리나라 먼저 배정하느냐? 아니 우리나라가 정제를 해서 줘야 되니까 다시 또 딴 데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그게 가능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확정이 되면 아예 그거조차도 불가능하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제정신이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 지금 제가 봤을 때 노망 거의 온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이 정도 바뀌는 감정 기복이 이 정도로 바뀐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병이 왔다. 병이 온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니까 있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좀 지탄받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또 휴전 무제한 연장할 때
또 이번에 북해산 브렌트 가지고 매도 계약이 약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15분 전에. 또 해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 불안한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이제 지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이슈, 이면의 이슈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좀 이따 뒤에 할 건데 지금 엔트로픽이 가자 엔트로픽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중에 최상위 모델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모델이 사실 미토스라는 모델인데 이거 원래 자기들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부적으로 이게 보안이 안 돼가지고 미토스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공개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AI가 자기를 스스로 존재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AI가 지 스스로 그냥 내가 최고야라는 식으로 그냥 존재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사실 거의 확실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정도면 지금 국가 전산망이랑 그냥 기업 모든 보안망이 다 미토스 프로그램에 단 1분 내로 다 뚫립니다. 지금 다 뚫렸어요. 지금. 다 여러분 잘 모르게 다 뚫렸다니까요. 이미 다 뚫려서 지금 지난주에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 금융 관련된 모든 모건 스탠리 회장부터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회장부터 해가지고 JP모건 회장 싹 다 모여가지고 이거 긴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실제로 상용화되면 난리 난다 이거.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한테 다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주들 위주로 우리가 좀 보는 거고 다만 이 하드웨어 관련주도 이게 만약에 이 엔트로픽의 이 공포가 많이 계속된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마냥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 계속 올라갈 거고 이 부분이 하나의 리스크로 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투자보다는 현재 지금 현금 비중 일정 부분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전쟁 이슈가 다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비너시 청문회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 성급한 금리 인하는 어렵고 오히려 시장 낙관론이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연준의 스탠스 사이에서 이 괴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향후 금리 경로와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상 이제 전쟁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서 지금 일단 좀 다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욕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지속적으로. 왜 금리 인하 안 해? 금리 인하 계속해 하면서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을 하면서 압박을 줬었죠. 네. 근데 이번에 임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 말을 잘 듣고 금리 인하를 지속할 거야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봤었던 부분인데 되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일단은 바뀌었다.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 때문에 사실상 좀 내용 자체가 일부 좀 바뀌었는데 자 지금 뭐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전 연준 이사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대응 경험까지는 이제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이 케빈 허시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가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친화적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플레 경계의 성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인플레이션 통제 지속 여부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그리고 이제 관심이 이제는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좀 매파 확인 이런 부분으로 이번 어떻게 보면 인준 청문회에 대한 내용 자체 포커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핵심 발언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다. 그래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정책 신뢰 훼손 가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히 일단 선을 긋는 행동을 보여줬는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당선되고 나서 일단 처음에는 그래도 시장 기대에 좀 부응하는 일단은 뭐 25bp 수준이라도 일단 한 번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좀 선을 그었어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겠죠. 앞에서 지금 일단은
인플레 자체가 지금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금융시장 과열 역시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 자체도 우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낙관론 자체가 과도하게 있는 상황이고 금융환경 완화는 정책 효과를 지금 현재 약화시킨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 자체가 금리 인하 지연 요인이라는 얘기를 좀 가져가면서 지금 아직까지 파월과 똑같아졌어요. 하나. 데이터 확인 전까지는 인하 불가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보다는 인플레 안정이 지금 현재 우선이다.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내용 자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도 내용 자체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산 가격 상승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었던 정책 방향성 내용 자체에 좀 방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물가 그리고 시장보다는 정책 신뢰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가져가면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26년도 이렇게 가져가다가는 좀 흐지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이나 혹은 더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커졌을 때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 내용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금융주에서는 상대적인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사실상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 포커스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전쟁 리스크 내용 자체로 시장 해석 지금 현재 상황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라라는 내용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 비둘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매파 확인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기대감 선 방향으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최고치를 경신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막 시작인 걸까요, 본부장님?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예상치가 이제 저는 이제 50조 봤었고 아, 그러니까요. 네. 50조 봤었는데 이제 대손 충당, 그러니까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좀 많이 달라고 하니까 미리 그걸 대손 충당으로 뺐어요. 뺐기 때문에 그게 한 7, 8조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한 40조 나와야 되는데 네. 40조가 안 나왔죠. 37조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왔다가 이거 이제 프리마켓 때 잠깐 시세 튄 것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KRX 장 차트만 보면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현재 파업 이슈, 다음 달 21일 날 파업 이슈가 조금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부분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 노조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노조 가입하라고 할 땐 그렇게 가입 안 하더니 지난 분기부터 갑자기 실적 많이 나오니까 성과급 많이 받으려고 노조 가입을 부랴부랴 다들 하셨어요. 지금 노조가 원래 지금 최근에 작년에 가입했던 수보다 올해 이 성과급 때 성과급 받으려고 파업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가입한 숫자가 한 40배가 넘어요. 그때 우르르 다 가입하셨거든요, 노조에. 성과급 하나 받으려고 노조 가입합니까? 답답합니다, 저 진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주식으로 주겠다는 건데 노조들은 지금 이거 한 번에 원타임으로 주라. 원타임으로 주면 한 1인당 5억 이상 받거든요. 5억 이상 받습니다. 정확히 1인당 성과급만 5억 이상 받아요. 근데 최하가 참고로 최하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근데 이거 삼성전자는 이거 주식으로 주겠다. 돈을 이거 한 번에 다 빼서 주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노조분들 주식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일 거예요. 아마 주가 더 오를 건데 더 많이 오를걸요? 예. 왜 자신이 없나요, 노조분들? 왜 이 회사를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자신이 없죠? 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디램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디램 만들어 놓은 재고를 파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HBM은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팔죠. 충분히 시장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은. 근데 삼성전자도 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주식으로 받는 걸 무서워하나요? 자신이 없나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고 삼성전자가 파업 이슈가 좀 있어서 불안하다. 그럼 뭐 하면 되겠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러면 공장을 짓는 걸 멈출까요? 공장 짓는 건 계속 하겠죠. 그럼 공장 짓는 걸 계속하면 장비사를 보셔야죠, 당연히. 반도체 장비사. 오늘 보세요. 오늘 SFA 반도체 급등. 자, 오늘 고영 상한가. 예. 오늘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주도 다 지금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제가 요 종목들 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은 반도체 관련주도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오늘 반도체 장비주로 오늘 갈 거다라고 얘기 분명히 했어요. 오늘 어제 안 가면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확인해서 거기서 못 가면 아마 내일 갈 겁니다. 오늘 다 갔잖아요. 반도체 오늘 다 급등했어요. 죄다 급등했어요 반도체. 그럼 이제 여기서 급등 안 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해가지고 공략할 타이밍이나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히든 종목 하나 더 갈게요. 히든 종목 이거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얘기 못했는데 전장 얘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 제가 여기서 이미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전쟁 관련해서 자원개발 관련주인데 자원개발 관련해서 현재 2차 전지 소재부터 해가지고 현재 더 이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죠. 원전부터 시작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원개발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텐데 자원개발주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주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빨간색 영역이면 주가가 상승하는 영역, 파란색 영역이면 하락하거나 행보하는 영역인데 지금 빨간색 영역 왔죠? 네, 지금 왔습니다. 이 종목 명 투자 전략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칼리 전문가님,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적 내용 자체로 매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16%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영업이익이었어요.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9억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출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형 성장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이익은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닝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게 이번 테슬라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AI, 로보택시 그리고 배터리 투자 확대를 가져가면서 비용 증가를 지금 일단 보여줬습니다. 자, 뭐 자세하게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은 자동차 실적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와줬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좀 단기적인 둔화, 왜냐면 이게 좀 추락 타이밍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조금 아쉽게 나와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서비스 AI 내용 자체에서는 핵심 성장축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AI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 역시도 AI에 대한 내용 자체 일단 좀 가져가면서 성장성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앱사이 가져왔습니다. 자, AI 기반 단백질 항체 설계 바이오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AI로 항체를 처음부터 설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 실험 기반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구조 자체를 좀 대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이 어떻게 보면 발견이 아니라 아예 이제 생성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력 사업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봤었을 때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 내용 자체로 보면 자, 아나운서님, 사람들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모예요. 남자 그렇죠. 기준으로. 맞아요. 그렇죠. 네. 탈모는 지금 현재 뭐 명확한 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100% 개선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도 지금 아직 일단 좀 가져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ABS 201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고 면역 질환이나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담당하고 있는 ABS 101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초기 임상 단계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최초의 AI 설계 항체 이제 임상 검진 단계에서 이 성공 시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나 내용 자체를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밸류에이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도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